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이 개장 전에 방송으로 옮겨오면서 네.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요. 한 이틀간 저희 진행을 해보고 나니까 네. 좀 희열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희열? 저희가 개장 전에 이 시간대 다뤘던 이야기들이 장중에 예. 반영이 되는 흐름이 나타날 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희가 월요일에 그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집중해봤었는데 그때 천스탁 달성을 했었고 어제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드렸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뭐 타 언론사에서도 단독 보도 나오고 맞아요. 시장에서도 주요 화두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뭐 예견을 하고 뭐 예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반영을 되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또 어깨도 무거워지더라고요. 네, 뭔가 책임감이 좀 더 생겨나는 기분입니다. 오늘도 저희 최대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이슈들 잘 선별해 왔으니까요. 저희 시간 끝까지 한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투자 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 속에 뉴욕 증시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추진합니다. 기업 공개로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SK텔레콤이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해 통신사업과 신사업을 각각 거느리는 구조로 재편하는 게 그 핵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이번 주 중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기업 공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르면 6월 예비 심사를 통과해서 이르면 7월에는 증시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시 관련해서도 어떤 지배구조 개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 다음번에 전해줄 뉴스들은 삼성전자 뉴스들이 참 많죠. 매일같이 삼성전자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업체들과 화상회의를 가진 이후에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미국 오스틴 공장의 가동률을 높여 전체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4위 업체인 대만의 UMC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한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제휴로 대만 TSMC와 일본 소니 연합과의 경쟁 구도가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6일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정규 결산 배당과 특별 배당금을 합친 삼성전자의 배당금 총액은 사상 최대인 13조 1243억 원에 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투자 뉴스 7 살펴봤고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파야 할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제목이 장용혁 팀장이 말했지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기도 했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하반기 상장 추진을 합니다. 지금 장외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8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 10조 원의 가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지분 가치는 1조 원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탄을 확보해서 어떻게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조금은 복잡한 지배구조 상황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어쨌거나 지금 상장돼 있지 않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함과 동시에 여기서 얻은 총알을 가지고 이제 현대모비스의 지분도 늘려가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각종 세금부터 뭐 여기에 나오는 뭐 자금 조달 비용들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은 어떤 지배구조 개편의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관련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고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출발 전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릴 예정이니까 뭐 계속해서 투자 전략은 세워가야 될 것 같고요. 장용혁 팀장이 말했지 두 번째 SK텔레콤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방향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SK그룹의 손자 회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을 뿐더러 SK 하이닉스 자체가 어떤 M&A를 하려고 해도 그렇다면 지주회사가 이제 피인수 기업의 지분 100%를 다 가져야 되는 현 상황이다 보니까 좀 활발하지 못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간 지주회사로 나눠서 SK 하이닉스가 그 중간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다면 훨씬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수직 구조를 탈피하면서 사업 확장성도 커진다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의 지배 구조인데요. SK텔레콤이 SK 하이닉스 지분을 가지고 있죠. 하다 보니 SK에게는 증손의 손자 회사가 회사죠. 되는 거고, 100조 원의 SK 하이닉스 자회사, 25조 원의 SK텔레콤. 충분히 부담스러운 구조죠, 이건. 부담스럽기도 하고 SK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가치 제대로 인정 못 받는다고 하고 SK텔레콤은 SK텔레콤대로 사업에 대한 영역을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 지주회사를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T1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SK텔레콤인데 여기서는 그대로 통신 사업을 한다라는 네. 거고, 여기서 인적 분할한 지주회사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포함하게 자회사로 포함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구조대로라면 SK 하이닉스도 지분 가치를 함께 가져갈 수 있을 뿐더러 M&A 확장성 가져갈 수 있고, 특히나 나중에 SK와 SK텔레콤의 지주사가 합병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기사로는 합병이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SK텔레콤 쪽으로 다시 한번 맥이나 관심이 쏠릴 수도 있고 그렇죠.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떤 통신업종 내에서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SK텔레콤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키인 것 같아요. SK텔레콤 이제 중간 지주로 바뀌는 이 회사를 SK가 합병을 해 나가느냐 아니냐가 결국 SK텔레콤이냐 하이닉스냐 조금 그렇죠. 선택지가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영롱이카 말씀하신 대로 출근 전에서 영롱이카 아까 출발 전이라고 제가 또 그랬어요? 네, 제가 월요일에도 어제도 자꾸 저 박앵커의 출근 네네. 전을 출발 전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저희 출근 전에서 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니까요. 네. 끝까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치도 실수를 할 수가 없겠네요. 다 지켜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투자 뉴스는 이겁니다. 반도체 이야기요. 네. 오늘 삼성전자 관련한 이야기 또 너무나 많이 들려왔잖아요. 미국의 반도체 이 회의 반도체 업계에서 본 평은 이랬습니다. 삼성전자가 진퇴양난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해라는 압박을 넣자 인텔 측에서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차량용 반도체 저희 제조할게요. 우리 PC용이나 서버용 반도체 만드는데 이거 생산 라인 바꿔서라도 차량용 반도체 만들게요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만들고 있는 반도체들 생산 라인과 전혀 달라서 이걸로 전환을 하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그 사이에 공급 부족 사태가 해결되면 이걸 또다시 전환해야 되니 손실금을 좀 많이 감내를 해야 되는 거라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일단은 오스틴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걸로 반응을 할 텐데 앞으로 한번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고요. 이것도 중요한 이슈죠. 금요일 주변에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역사상 최대 배당금 13조 1242억 원, 3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 총수일가가 1조, 외국인이 7조 원대, 개인이 8천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삼성전자로의 혹은 다른 종목으로의 재투자가 어느 정도 배당금이 이뤄지는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의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과 함께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예, 관련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전략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와 관련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브리핑을 쫙 했는데 지금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중간 지주회사는 이제 인적 분할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이후에 그 중간 지주회사랑 SK랑 합병하는 거는 좀 아직 변수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SK 같은 경우에 지배구조 개편안에 관련해서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뭐 몇 가지 종목들은 수혜를 받게 될 거고 몇 가지 종목들은 약간의 이제 베니핏보다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런 이제 증권가에서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SK 주주의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SK텔레콤이 조금 더 손해를 많이 볼 것 같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주급 회사로 올라서면서 이제 뭐 M&A 등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조금 더 사업의 회속 탄력성이 붙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망을 했었을 때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런 안건이 통과돼야 되고 SK텔레콤의 주주들의 반대가 좀 심할 것 같다는 그런 반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은 SK텔레콤이 그간 많이 눌려왔던 게 이런 지배구조 이슈로 관련해서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비슷한 SK텔레콤 제외한 이제 뭐 U+나 K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주가 상승폭이 좀 두드러진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에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일단 뭐 SK 이제 본주죠.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편, 그다음에 사업 투자 성향 확대 등으로 인해서 조금 1차적인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영위를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랜드 쪽에서 거의 이제 삼성과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주가 상승과 이제 더 많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은 그간 많이 주가 하락폭이 제가 있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그간 많이 놀려왔으니까 악재 소멸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SK 본주,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SK텔레콤 순으로 좀 주가 상승폭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SK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큰 수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1차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A나 어떤 사업 확장성이 있을 테니까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오케이. 그리고 반도체잖아요. 그죠? 당연히 오케이인데 SK텔레콤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간 지주 회사가 SK그룹과 합병을 한다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억지로 가치를 좀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반대로 이 합병이 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SK텔레콤 측으로는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SK텔레콤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악재는 빨리 이제 털고 나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오전에 기사로 봤었을 때는 요건 이제 수년 정도 미뤄질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었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합병 이슈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되지. SK텔레콤도 그렇고 본주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빨리 개편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더 투자 탄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SK텔레콤에 대한 이제 악재가 지속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에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빨리 마무리되어서 좀 이제 주주분들이 조금 활짝 웃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K랑 SK 하이닉스, SK텔레콤 같은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업종군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업종 상황이나 뭐 배당 아니면 투자자의 성향까지 고려는 해야겠지만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팀장님은 어떤 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제가 이제 SK 본주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사업 부분보다는 이제 지주회사격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네. 또 최애 픽으로는 이제 당연히 SK 하이닉스를 좀 꼽고 싶습니다. 이제 네. 이제 랜드 쪽 워낙 투자도 좋고요. 이제 뭐 올해 워낙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호황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주가 상승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파운더리 부분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효율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효율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실제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조가 개편이 된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정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를 얘기해줬고 어찌 보면 어떤 지주사에 대한 매력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같이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상승하려는 움직임에서 지주사를 사기에는 좀 기회비용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러면 저희가 초점을 조금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한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투자 계속 늘리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어떤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혜를 얻어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투자가 다 늘어나 버리면 야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 말도 들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사업의 방향성을 틀기는 좀 그렇고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방향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압박을 받는다는 거는 공장 더 많이 늘려라. 네. 대신 공장을 늘려는 대신에 베니핏을 많이 주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해서 이제 오스틴 쪽 투자를 늘리면 세금 감면도 많이 해주고 지원금도 많이 주겠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당근에 줬으니까 채찍을 줘야 되죠. 이제 빨리 투자를 안 하면은 미국 내 이제 반도체 회사들도 이제 공정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압박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갈무리를 해보자면은 삼성 빨리 이제 돈 많이 이제 더 써서 공장 투자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 이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투자가 이제 기존의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장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반도체 장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장이 늘어나면 반도체 수혜는 장비주들이 많이 받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한 번 더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이런 압박이 미국 측으로부터 왔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생산성을 높여간다면 이건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거는 좀 다른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파운드리 쪽으로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계속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만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TSMC와 또 경쟁 구도를 벌이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망 좀 어떻게 하세요? 사실 이제 TSMC는 이제 뭐 사실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효율을 따라잡기는 사실 조금 버거운 부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좋은 2등을 좀 밀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의 파운더리는 TSMC가 독보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TSMC 같은 경우에는 풀캐파가 찼기 때문에 이 수혜가 삼성전자로 오히려 오지 않을까. 1등은 다 이제 공장이 꽉 차서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수요가 더 많이 늘면 오히려 더 좋은 2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전망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인텔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인텔과 삼성전자의 격차는 TSMC와 삼성전자 격차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요. 네. 인텔이 사실 따라오기는 조금 버겁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인텔 주주분들께서는 이제 오히려 파운드리보다는 빨리 손 떼지 왜 이걸 다시 하냐고 이제 오히려 성토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2등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더 굳히는 방향으로서 이제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개 다 이제 TSMC도 긍정적인 방향,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 주주분들께서는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런 투자가 더 많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TSMC 공장 가동률이 지금 99%라고 하니까 다른 물량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역시 어떻게 돼도 다 긍정적인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제 추가적인 상승 좀 탄력을 받아갈 수 있기를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 코너 속의 코너 오늘 집만 스픽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나와 있습니다. 게임주 준비하셨는데 구체적인 포인트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뭐 월요일 날 처음으로 해봤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날 조금 이제 세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조금 이제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특수로 이제 게임주들 한 번 더 가지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미디어 컨텐츠 관련 이제 OTT 관련주라고 하죠. 뭐 이제 뭐 대원 미디어, 뮤직 스튜디오 등 굉장히 1차 랠리를 많이 해서 굉장히 이제 주주분들이 굉장히 웃을 수가 있었었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3사 같은 경우는 뭐 독점 규제법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눌렸는데 오히려 중소형 게임 개발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 이제 올해의 주식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7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게임주들이 굉장히 지금 자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중국 판호도 열리고 이제 만약에 재택근무도 활성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매출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한 3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 한번 예. 지켜보면서 오늘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팀장님, 네. 숨을 언제 쉬세요? 제가 좀 저보다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게임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게임주에 대해서 요즘에 다시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게 게임주가 특성상 워낙 종목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리잖아요. 그리고 신작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무 격차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번 탑픽을 한번 준비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대형주 중에서는 넷마블을 선택하셨어요. 넷마블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넷마블 오늘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방송을 봤었었는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넷마블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일단 나와 있고요. 한 4% 정도 내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넷마블이 반독재 규정법 때문에 1차적으로 되게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상승 추세로 봤었을 때 이번에 한번 이슈로의 반전이 성공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동안 과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반전에 성공하지 않을까.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회전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싶고요. 이제 뭐 기존에 있던 매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컨센서스와 약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는 이미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7만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넷마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자체 게임보다는 어떤 지분 가치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셨고 컴투스는 어떻습니까? 컴투스도 이제 전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종목은 다 지분 관련해서 한 번 정도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컴투스는 올해의 종목 이제 데브 시스터즈의 지분의 15%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네. 1차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많이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4월 말쯤에 서머너즈 워가 1차적으로 오픈을 하고 이제 연말에 서머너즈 워의 다음 섹터가 나오면서 이제 게임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게임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기대감이 커지게 되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 그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뭐 개발 인력을 통해서 많이 원가 절감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18만 원 나왔는데 조금 더 18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대형주, 중견주로는 컴투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넵튠 잠깐만 소개해 주시고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넵튠은 어떻게 포인트 잡으셨어요? 네, 넵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최대 주주로 갖고 있는 이제 중형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반기에 게임 하나가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넵튠이 중형주로서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 제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어떤 상단의 레인지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한 10% 내외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포트폴리오에 게임주 3개 넣으신 분들 많지 않거든요. 네. 3개 중에 하나만 꼽아주시고 끝내죠. 3개 정도 사실 다 가져가기 좀 힘들고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투스를 좀 메인으로 뽑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컴투스 같은 경우는 게임이 당장 이번 달에 오픈을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이제 연말에 또 좋은 게임 서머너즈와 다음 섹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 매출도 그렇고 이제 북미 쪽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넷마블, 컴투스, 넵튠 중에서는 컴투스를 좀 1티어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집만 스픽 게임주 얘기를 해주셨고 그 가운데서는 최선호주 컴투스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게임주에 관심 있으시다면 역시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